반갑습니다. 네,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자, 이번이 이제 세 번째죠. 자, 관동동에 있는 상가 물건에 대한 분석. 자, 세 번째 이어가겠습니다. 네, 물건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나와 있는, 지금 호가되고 있는 유사한 물건의 어떤 그 가치 판단이 필요합니다. 자, 과연 이 물건의 적정한 가치는 얼마인가? 그리고 호가는 지금 얼마다?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과정에, 그 과정에 현재 경매 물건의 가치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에 쳐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위치는 김해시 관동동이고, 그 포스팅한 날짜는 최근입니다. 한 달 전이죠. 11월 26일. 자, 호가는 8억 7천. 단독주택이면서 동시에 2종 근린생활시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경매 물건과 용도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자, 여기서 차이가 있죠. 3층입니다. 자, 경매 물건은 토지에 그냥 단층 물건이죠. 자, 그리고 이것은 경량 철골조, 판넬 지붕, 평지붕 형태, 박궁지붕이었나? 예, 박궁지붕이다. 경량 철골조 어떤 박궁지붕의 판넬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즉 건축물의 표준 건축 단가가 굉장히 낮은 건물이고, 자, 이렇게 3층으로 되어 있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건물은 건축물의 어떤 내용 연수도 길고 아직까지 잔존하고 있는 가치가 아주 높다. 이것은 낮다. 따라서 이 토지의 가치가 어느 정도이냐를 배분해서 분리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3층이고 대지 205.7제곱미터, 연면적은 316.9제곱미터입니다. 자, 이것을 분석해보면 솔직히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 대략 짐작되는 위치는 어디냐면, 자, 이 물건의 설명을 보니까 짐작되는 위치가, 제가 지도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가서 지도를 봐야 되겠네요. 자, 이게 이거 생각보다 많네요. 자,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경매 나와 있는 물건이 이 정도 위치인데, 지금 설명을 봤을 때는 이 물건의 예상되는 위치가 한 이쯤인 것 같아요. 네, 비슷하게 천 바로 앞에 있으면서 여기 앞에 있는, 그러나 약간 상권의 어떤 그 규모나 그리고 그 상권이 토지에 미치는 영향은 여기와 여기는 그래도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이쯤이겠죠. 자, 여기와 여기는 각각의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은 차이는 예상하고 우리가 분석해야 됩니다. 자, 다시 그 시장 물건의 정보가 있는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자, 이러한 물건이 있는데 인근 지역에 있는 유사한 물건, 그러나 3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건물. 자, 토지 62평. 자, 우리 경매 나와 있는 물건은 70평대의 필지 두 개가 나란히 붙어 있는 물건입니다. 자, 이 물건은 이 하나의 필지보다 조금 더 작은 규모의 62평 물건이고, 연면적은 96평, 건축 연도는 2012년,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자,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감정평가사들이 하는 방법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배분법으로서 이 물건의 토지 가치를 한번 제가 분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 이 건물의 가치는 약 3억 7천만 원 정도고, 토지는 대략 5억 정도 됩니다. 따라서 이 토지의 평당 가치는 약 800만 원 정도 호가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8억 7천이라는 매매 호가, 이 호가 안에 토지의 호가는 평당 한 800만 원 정도다. 자, 이렇게 분리해내서 이 물건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건 호가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 물건의 가치다라고 지금 결론을 낼 수는 없는 겁니다. 누군가 사야만 되는데 아직까지는 거래가 안 된 것 같아요. 자, 시장의 매물. 자, 다른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또 9월 달에 포스팅된 내용인데 건물의 사진까지 다 있고 위치까지 있습니다. 김해시 관동동 1100-2-8번지. 자, 이거 땅이 78평, 연면적 160평, 단독주택, 그리고 이중 생활
2종 근린생활시설이 같이 혼합하고 있는 유사한 물건이죠. 똑같습니다. 이건 3층인가 그렇고 우리 건물은 단층이고 이것은 3층입니다. 이렇게. 자, 매매고 3층. 자, 상가 3룸 그리고 주인 세대 이렇게 있는데 2014년 건축이 되었고, 자, 주차 대수는 4대고 매매 호가는 10억 5천이다. 10억 5천. 토지 78평, 연면적 160평, 건축은 14년도에 건축되었다. 자, 똑같이 이 건물의 상태를 감안한 관찰 가관법을 이용해서 배분을 제가 해보니까 건물의 잔존 가치는 약 6억 원 정도 됩니다. 이 물건의 특징은 건물의 잔존 가치가 아직 많이 높다. 자, 토지의 호가는 가치는 호가는 4억 5천 정도. 따라서 평당 576만 원 정도의 호가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앞에 봤던 물건의 호가는 좀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거는 이제 거래 사례입니다. 앞에는 호가입니다. 아직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르고 있는 가격. 그러니까 주인이 받고 싶은 가격이고. 자, 이것은 거래된 사례입니다. 거래된 사례. 자, 거래된 사례. 시점은 9월 달입니다. 9월 달에 이 물건이 자, 이렇게 생긴 건물인데 위치는 자, 이 경매 나온 물건이 여기죠. 바로 인근에 자, 여기 이 물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똑같이 천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4차선의 도로를 건너가야 된다. 자, 이 도로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토지와 이 토지의 가치는 달라질 수 있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시장에서의 가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거래됐던 가격이 7억 9,500만 원입니다. 토지가 72평이고 연면적 118평, 건축연도는 14년도. 자, 이거 똑같이 배분법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건물은 약 3억 9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토지는 약 4억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평당 55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550 정도. 그럼 자, 이렇게 봤을 때 실제 거래된 사례의 가격이 이러하니까 아까 앞에서 봤던 물건의 호가는 높다. 그리고 뒤에 두 번째 호가하고 있는 물건은 어떻게 보면 토지의 호가는 적정 가치다. 자, 그래서 더 비싼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싼 건물이라는 거죠.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거래 사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거래 사례 2017년, 이건 좀 오래됐는데 그래도 3년 정도 됐고 바로 근처에 있기 때문에, 자, 이게 경매 물건이면 맞은편에 있는 이 물건입니다. 이게 2017년 7월 달에 거래가 됐는데 당시 거래가가 8억 5,500이었습니다. 자, 이거 토지 77평이고 건물 연면적 126평이고 2012년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이 배분법으로 확인해 보니까 건물은 약 4억 5천만 원 정도, 그리고 토지는 약 4억 원 정도. 자, 이거 평당 520만 원에 거래가 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년 전에 520. 자, 적정 가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경매 나와 있는 물건. 자, 경매 나와 있는 이 물건. 자, 이 물건. 자, 이 경매 나와 있는 이 물건. 자, 이 물건의 적정한 가격. 이 물건의 지금 시장에서 만약에 장기간 노출되어서 정상적인 합리적인 시장의 정보에 정통한 양 당사자가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검토를 거쳐서 거래가 할 가능성이 높은 적정한 가격을 예상을 해보자면, 자, 이 예상을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서 거래된 자료, 그리고 여기에서 거래된 자료, 인근에 있는 실제 거래되고 지금 호가되고 있는 자료들을 분석했을 때, 자, 그렇게 분석했을 때 적정한 가격은 얼마인가? 자, 이것이 저의 분석이고 제가 분석한 거고, 이것이 감정입니다. 자, 감정 평가는 평당 600만 원이고 제가 봤을 때 인근에 3년 전에 거래했던 가격이 550 정도고, 그리고 지금 호가되고 있는 것들이 보면 570 몇만 원 정도. 물론 천보다 조금 더 뒤쪽에 있는, 조금 더 나은 위치죠, 여기가. 따라서 이것은 약 600만 원 정도의 감정이 아주 적절하다. 토지 감정은 현재 적정 예상되는 거래 가격과 아주 비슷하게 잘 평가된 것 같아요.
자, 근데 건물 가치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건물의 감정가는 1억 4,300인데 제가 봤을 때의 이 물건의 잔존 가치는 한 50% 정도 남았기 때문에 신축 가격 대비해서 약 한 1억 원 정도의 가치만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이것을 더하면 적정 가격은 9억 4,600만 원 정도가 이 물건의 적당한 가치다. 자, 그리고 감정은 9억 9,700만 원. 그러니까 제가 분석한 것과 대략 한 5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5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비슷한 거죠. 거의 오차 범위 내에 다 들어가는. 즉 이것이 감정가와 제가 생각하는 적정 가치 한 5천 정도 차이 나는 이것이 이 물건의 거래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 구간대의 어떤 가격입니다. 자, 낙찰가와 적정 가격은 다릅니다. 낙찰가는 이러한 적정 가격을 바라보는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예상되는 수요자들, 자, 그들이 경쟁해서 가장 높게 써낼 수 있는 금액이 낙찰가가 되는 것이고, 이 적정 가격은 그 낙찰가를 상정하기 위한 아주 기준이 되는, 기초가 되는 어떤 그런 가격일 뿐입니다. 예상되는 가격. 그러니까 매매 시장에서는 이렇게 거래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지만 경매 시장은 또 다릅니다. 예.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보다 높을 수도 있고, 물론 확률적으로는 이거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나 시장의 경기 상황, 부동산 시장 상황, 그리고 이 물건만이 가지는 독보적인 어떤 그 인근 지역에서의 어떤 가치, 활용 용도의 어떤 특이성, 뭐 이런 것들이 반영된다면 또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비슷한 유형의 물건들이 굉장히 공급이 많았던, 그래서 지금 개발되어서 있는 유사한 물건들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독특한 이 물건만의 어떤 개성 있는 그런 것들이 감안되어서 이런 적정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낙찰되기는 어려운 물건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나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 토지가 어떻게 활용되고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토지 물건의 가치는 매도건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걸 사가지고 1년에 100억을 벌고, 어떤 사람은 이걸 사가지고 1년에 몇 억씩 손해를 본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사람에 따라서 이 물건의 가치는 달라지는 거죠. 그러한 물건을 보는 가치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입찰을 해서 경쟁을 한다면 누가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내겠습니까? 제가 방금 예를 든 이 물건을 소유해서 1년에 뭐 100억을 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20억을 써도 30억을 써도 아깝지 않은 거죠. 왜? 이 땅에서 자기는 이러한 사업을 해서 그만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물론 약간 비약적인 어떤 비약된 어떤 그 비교이긴 하지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자, 따라서 사는 사람이 이 물건의 어떤 활용 가치를 얼마를 두느냐에 따라서 뭐 5천만 원 차이 나죠. 이 정도의 차이는 얼마든지도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낙찰가에 대한 분석은 여러분들의 판단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제가 바톤을 넘기고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적정 가치일 때 이 물건은 경매에서 어느 정도 낙찰될 것인가. 저 유라 신도시 안에 있는 택지 그곳의 어떤 주거 상업 복합 용도의 토지가 현재의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가치로 인정받고 낙찰될 것인가. 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주 재밌는 고민이 될 겁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